부지를 알아보는 데에만 7년,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첫 제품을 나오기까지 또 5년, 반도체 공장 하나가 태어나는 데에는 빨라도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00조 원, 반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 투자가 어디에 들어설지 청와대가 공식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좋은 뉴스처럼 들립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나고 수도권에 쏠린 부가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반도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발표를 듣고 박수를 치는 대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였나? 오늘은 그 갸웃거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남의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수백 조짜리 국가 전략 사업이 누구의 손으로 어떤 순서로 결정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팹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세요. 최소 100만 평 이상의 평평한 땅, 원전 15기에 맞먹는 약 15기가와트의 전력, 하루 수십만 톤의 초순수. 초순수가 뭐냐고요? 반도체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단위로 그려집니다. 그 위에 물속 이물질 하나만 떨어져도 칩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네랄이고 세균이고 다 걸러낸 거의 물 분자만 남긴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인프라, 전기, 물, 땅,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사람입니다. 작업자부터 석박사급 연구 인력까지 수만 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공장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 소재, 부품, 장비를 대는 협력업체 수백 개가 근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 하나 고장나면 몇 시간 안에 고쳐야 하는데 엔지니어가 멀리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한 곳에 모여야 비로소 공장이 돌아갑니다. 업계에서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이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도체 회사는 공장 부지를 어떻게 고를까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철저히 비밀입니다. 삼성이 여기에 공장 짓는데 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땅값이 폭등합니다.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사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부지를 검토하는 데에만 보통 7년 이상,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그런데 이번 호남 부지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후보지 중 하나가 군이 쓰던 국유지입니다. 땅값 폭등 없이 정부 뜻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땅. 잠시 후에 이게 왜 함정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먼저 봅시다.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2019년 2월 SK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첫 삽을 뜨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환경 영향 평가만 2년, 토지 보상 지연, 용수 방류 문제로 안성시, 여주시까지 민원, 결국 2025년 2월 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6년, 정부가 밀어붙인 국가 사업이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데에만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착공은 했지만 전력 공급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장을 짓는 동안에도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공장이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번 호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 반도체 비전 보고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 남쪽 지방, 재생에너지. 이 발언을 기점으로 호남 반도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곧 정치 일정과 맞물립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논의, 지방선거, 민주당 호남 후보들이 스타트업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겁니다. 심지어 당 안에서 이런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남 이전이 내란 종식이다. 산업정책이 정치 구호가 된 순간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터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용인 공장은 뭐가 되느냐는 반발.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 용인에 짓기로 한 공장 일부를 호남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용인시장이 삼성 최고위 관계자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이전 없다고 진화에 나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청와대도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진화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방선거 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여권 중심으로 논의가 급 진전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최태원 회장을, 25일에는 이재용 회장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납니다. 청와대도 기업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30일 광주에서 최태원 회장이, 7월 2일 야선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순서가 의미심장합니다. 기업이 결정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겁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호남 정치권에서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타이밍을 맞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을 카드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주목할 변화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들이 검토했던 건 후공정 공장이었습니다. 칩을 포장하고 검사하는, 상대적으로 전기도, 물도 덜 드는 쪽. 그런데 전공정 팹까지 짓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직접 그려넣는 반도체 제조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까다로운 공정, 전기, 물, 인력이 차원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거기다 민주당 안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북 의원들이 광주 몰빵은 안 된다고 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당 안에서 터진 반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관치 경제라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은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가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쉽게 결정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이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400조라는 규모도 호남이라는 지역도 29일 발표라는 일정도 전부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작 돈을 내야 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식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아는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 수백조 투자인데 기업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반도체 투자는 기업이 비밀리에 주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먼저 말하고 기업은 침묵합니다. 기업이 침묵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이 안 났을 수도, 주가나 협상 전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거꾸로 된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남은 이 공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땅, 전기, 물, 사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뭐였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숫자만 보면 맞습니다. 호남의 발전 설비 용량은 지역 수요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아십니까? 많은 전기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끊기거나 흔들리지 않는 전기입니다. 전압이 살짝 출렁이기만 해도 웨이퍼를 통째로 날립니다. 수조원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호남 발전 설비의 절반 가까이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뜨면 만들고 해가 지면 멈춥니다. 실제로 낮과 밤 사이에 수 기가와트가 출렁입니다. 반도체 공장 입장에선 이 전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황철성 석좌 교수, 반도체 분야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건 장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이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삼성, SK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의 3분의 1, 5기가와트만 태양광으로 조달하려 해도 새만금 간척지 면적의 97%를 태양광 설비로 뒤덮어야 합니다. 간척지 전체가 사실상 태양광 패널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전기를 안정적으로 되려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력을 밤새 감당할 ESS를 깔려면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듭니다. 그것도 이 거대한 배터리 단지가 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화재 위험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또 하나의 도미노입니다. 송전망은 더 막막합니다. 대규모 전력을 보낼 수 있는 호남의 고압 송전망 13곳 중 12곳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수용 한계에 다다릅니다. 2031년 이후엔 13곳 전부입니다. 지금 있는 전기도 다 못 보내는 망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꽂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호남에서 24시간 흔들림 없이 전기를 공급해온 게 한빛 원전입니다. 1호기는 작년에 설계 수명 40년을 다 채우고 멈췄고 2호기는 올 9월에 멈춥니다. 3호기부터 6호기까지도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꺼집니다. 반도체 공장이 완공될 즈음 호남의 가장 믿을 만한 전원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전 계속 운전을 허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망에 여유가 생기길 기다리던 호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발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살리려면 원전을 끄고 공장에 전기를 내려면 원전을 살려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재생에너지 풍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로 반도체 공장을 돌릴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물입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하루 43만 톤의 공업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은 지금도 생활 공업 용수가 부족해서 다른 유역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국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영산강 유역의 물 부족량은 연간 219만 톤에 달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처럼 물은 충분하다고. 그런데 정부가 대안으로 꺼낸 게 뭔지 아십니까? 호남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5,407개를 용도 변경해서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겁니다. 물은 충분하다고 해놓고 농사 짓는 물을 공장용으로 돌리겠다는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영산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 물을 쓰던 농민들은요. 지역사회의 반발은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SK 하이닉스, DB 하이텍을 비롯해 300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수도권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도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후공정 회사 중에는 직종을 안 가리고 1년 내내 상시 채용 공고를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에서는 석박사 인력을 못 구해서 동남아 출신 인력까지 채용했습니다. 충북도 이 모양인데 호남은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금 이천, 평택조차 너무 멀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호남에서는 인력 문제가 훨씬 더 큰 과제가 될 거다. 그런데 인력 문제는 단순히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철승 교수의 지적이 핵심을 찌릅니다. 삼성과 SK가 경쟁력을 유지해온 이유는 연구소와 생산 라인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R&D가 수도권에 남아있고 생산 공장만 호남에 지으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짜리 첨단 EUV 장비는 대량 도입이 어려워서 R&D 인력이 생산 라인에 직접 들어가 실험합니다. 햅이 호남에 있으면 연구자들은 웨이퍼를 들고 매번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 교수는 이게 현실화되면 R&D와 생산이 분리된 메모리 업계 3위, 마이크론이 효율성 저하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과 SK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망과 익명 커뮤니티에는 호남 클러스터가 자기 사업부에 미칠 영향, 근무지 변화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가족과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생산 거점이 지방에 새로 생겨도 인력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소부장 협력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협력사들이 인재를 키워놓으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다 호남에 큰 비용을 들여 추가 기지를 짓고 사람을 또 뽑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개발과 생산이 딱 붙어 돌아가야 하는 제품입니다. 개발자 수천 명이 최소 수년 동안 공장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호남에 붙잡으려면 도시를 통째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 학교, 큰 병원, 배우자 일자리, 주말에 즐길 거리. 이게 없으면 박사급 엔지니어는 오지 않거나 왔다가도 떠납니다. 업계의 진단은 냉정합니다. 지금 이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충족하는 지역은 국내에 없다. 최소 10년 단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 짓는다는 건가요? 400조 투자 발표가 코앞인데 정작 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 해남 솔라시도, 광주 군공항 부지, 빅그린 산단, 라주, 광양만권 후보가 줄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지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전부 광주와 전남, 호남 아닙니다. 땅은 못 정했는데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순서라면 전국에서 최적지를 찾고 그 결과로 위치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호남이라는 결론을 먼저 박아놓고 그 안에서 땅을 찾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호남 안에서도 지자체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전남도 부지사는 솔라시도만이 유일한 기지라 하고 광산구청장은 군공항 부지가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공장이 산업 논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줄다리기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보지들은 정말 준비가 됐을까요? 가장 상징적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군공항 부지는 군이 쓰던 국유지입니다. 땅값 폭등 걱정 없고 정부가 밀어붙이기 좋은 땅. 언뜻 가장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비어있는 국유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현역 공군기지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이 군공항이 통째로 무한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비워집니다. 그 이사에 도미노처럼 선결 조건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도미노 1번, 무한 주민투표. 군공항 이전에는 무한 군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 참여에 과반 찬성. 2020년 무안군 자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70%였습니다. 올해 4월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민의 말입니다. 군 기지 옆에 사는 보상이 월 6만 원인데 6만 원 안 받을 테니 조용히 살게 해달라. 도미노 2번 무한의 조건. 민간공항 먼저. 무한 군수가 내건 조건입니다. 군용기지만 떠넘기지 말고 민간공항을 먼저 가져와라. 도미노 3번. 그런데 그 무한공항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제주공항 참사, 179명이 목숨을 잃은 그 현장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폐쇄 중입니다. 2026년 운항 일정에도 무안공항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도미노 4번. 무안공항이 살아나려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가 깔려야 합니다. KTX가 직결돼야 무안공항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원래 2025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유족이 쏟아지면서 2027년 하반기로 2년 밀렸습니다. 5단계 도미노. 맨 앞 도미노가 아직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광주시장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민선 9기에 착공해서 민선 10기에 준공하겠다. 시장 임기 2번, 거의 10년짜리 사업이라는 걸 추진 당사자가 인정한 겁니다. 그럼 군공항 말고 다른 후보지로 가면 안 되냐고요? 핵심을 비껴가는 질문입니다. 어느 땅을 골라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끌어올 성전망을 새로 깔아야 하고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살 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땅을 바꾼다고 시간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땅이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10년 넘게 걸린 일을 6개월 만에 발표한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반도체 수출에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항공물류입니다. 수출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나갑니다. 호남에서 생산하면 그 이동거리와 수송 비용이 늘어납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납기가 경쟁적인 반도체 업계에서 물류 속도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보면 대비가 선명합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 건설 결정부터 양산까지 단 3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 정부가 부지 규제를 풀어주고 인프라를 미리 깔아주고 구마모토 사업 전체가 1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안겨줬습니다. 일본은 기업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길을 먼저 닦아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대입니다. 기업한테 거기로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개입의 방향입니다. 황철성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입지 선택권을 주고 그곳에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답인데 지금은 정부가 먼저 입지를 정하고 기업이 따라오라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나옵니다. 황 교수는 이번 호남행이 기업 입장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삼성과 SK 입장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용인 클러스터입니다. 착공은 했지만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용인 문제를 풀기 위해 일종의 딜처럼 정부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기업의 침묵이 다르게 읽힙니다. 모르는 일이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일이다인 셈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이전론이 불거진 이후 용인 조성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이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용인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호남을 발표하는 사이 용인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딜이 맞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딜의 대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상명대 이종환 교수의 말입니다. 주민 민원까지 겹치면 공장 하나 짓는데 5년을 넘길 수도 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5년을 넘기면 정권이 바뀐다. 취재하는 교수 본인이 그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 봅시다. 수도권에서도 착공에만 6년, 군공항 이사에만 10년, 멈춰선 무한공항, 밀린 고속철도, 그 위에 송전망과 도시를 새로 만드는데 또 10년, 반도체 공장 하나에 호남을 제대로 세우는 일은 어쩌면 한 세대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정권의 임기는 5년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냉정합니다. 지금은 AI 덕분에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호황이지만 이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섭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이때 재고가 쌓여 가동률을 낮추던 공장들이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다시 돌아섭니다. 호황일 때 정치적으로 급조한 계획이 불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약속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다치는 건 그 약속을 믿고 삶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다른 인프라 투자를 제안해도 무조건 반도체여야 하고 다른 지역을 희망해도 무조건 호남이어야 하는 분위기다. 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날짜를 잡고 발표를 준비하는 건 정부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나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10년 뒤 우리는 이 결정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